새벽 3시 30분에 알람이 울립니다. 몸이 저절로 일어나네요. 10년 넘게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 이제는 알람 없이도 눈이 떠져요. 저는 박영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57세이고요. 뉴욕 맨해튼 32번가 코리아타운에서 한인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엄마 손 반찬이라는 가게 이름으로 1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면 집을 나서야 해요. 퀸즈에 있는 우리 집에서 맨해튼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새벽 시간이라 그나마 빨리 가는 편이에요. 아침 러시아워 때는 1시간 반도 걸려요. 지하철 안에서 저처럼 새벽에 출근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베이글 가게 아저씨, 카페에서 일하는 멕시코 아주머니, 청소 일을 하러 가는 분들. 모두들 조용히 앉아서 졸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가게에 5시 30분에 도착합니다. 먼저 김치 냉장고부터 점검해요. 온도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어제 만든 반찬들이 상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오늘 만들 반찬들을 위한 재료 준비를 시작해요. 물을 깎고, 시금치를 다듬고, 콩나물을 씻고, 고기를 양념에 재워두고. 이런 작업들이 2시간 정도 걸려요. 8시가 되면 직원 2명이 출근합니다. 김 이모와 최 이모인데 둘 다 50대 중반으로 저와 비슷한 나이예요. 김 이모는 7년째 함께 일하고 있고 최 이모는 3년째예요. 8시부터 본격적으로 반찬을 만들기 시작해요. 오늘은 시금치 나물 20팩, 콩나물 무침 15팩, 멸치볶음 10팩을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늘 준비해두는 기본 반찬들도 있어요. 김치, 깍두기, 오이 무침, 고사리 나물, 도라지 무침. 제일 힘든 건 김치를 담그는 날이에요. 배추 50포기 정도를 한 번에 담그거든요. 배추를 절이고 씻고 양념을 버무리는 작업이 정말 힘들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손목도 아프고. 하지만 김치가 제일 많이 팔리는 메뉴라 어쩔 수 없어요. 10시가 되면 가게 문을 열어요. 첫 손님들은 주로 근처 한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이에요. 오전에 반찬을 사가지고 가서 식당 반찬으로 내놓는 거죠. 이런 분들이 저희 가게의 주요 고객이에요. 점심시간에는 직장인들이 많이 와요. 도시락용 반찬을 사가거나 집에서 라면 끓일 때 먹을 김치를 사가요. 이모, 오늘은 뭐가 맛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다 맛있어요 라고 대답해요. 실제로 다 정성껏 만드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정말 힘들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무거운 것들을 들고 반복적인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몸이 많이 상했어요. 허리는 만성적으로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려요. 손목에는 항상 파스를 붙이고 있어요. 밤에 집에 가면 온몸이 쑤셔서 진통제를 먹고 자는 날이 많아요. 그래도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가 있어요. 미국에 온 지 15년이 되었는데 처음엔 정말 막막했거든요. 남편과 저는 1998년에 한국에서 결혼했어요. 남편은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했고 저는 동네 슈퍼에서 계산대 일을 했어요. 평범하게 살았죠. 그런데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남편이 다니던 정비소가 문을 닫게 되었고 저도 슈퍼에서 잘려났어요. 40대 중반의 나이에 갑자기 실업자가 된 거죠. 취업이 안 되더라고요. 나이도 많고 특별한 기술도 없고 빚만 늘어가고 아이들 교육비는 계속 들어가고 정말 막막했어요. 그때 남편의 형이 뉴욕에 살고 있었거든요. 형님이 미국으로 와서 새로 시작해보라고 했어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미국에서 살아요? 하지만 한국에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한번 도전해보자는 마음으로 결정했죠. 2010년에 관광비자로 왔어요. 처음엔 형님 집에 얹혀 살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게 낯설었어요. 남편은 뉴저지 쪽에서 건설 일을 시작했어요. 불법 체류 상태라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거든요. 하루 100달러, 150달러 받고 육체 노동을 했어요. 저는 퀸즈에 있는 한인 식당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했어요. 하루 8시간 일하고 하루 80달러 받았어요. 최저시급도 안 되는 돈이었지만 그때는 그것도 감사했어요. 영어를 배우려고 도서관에서 하는 무료 수업도 들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있어서 쉽지 않더라고요. How are you? I'm fine. 이 정도가 전부였어요. 그렇게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우연히 비자 추첨에 당첨되었어요. 다이버시티 비자라고 하는 건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덕분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살 수 있게 되었죠.
비자 문제가 해결되니까 좀 더 안정적인 일을 찾을 수 있었어요. 맨해튼 코리아타운에 있는 반찬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 12시간 일하고 하루 $120 받았어요. 그 가게에서 3년 동안 일하면서 반찬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사장님이 경상도 분이셨는데 정말 엄하셨어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김치가 이게 김치냐? 매일 혼나면서 배웠죠. 하지만 그분 덕분에 제대로 된 반찬 만드는 법을 익힐 수 있었어요. 김치 양념 비율, 나물 무치는 법, 멸치 볶는 법. 모든 걸 손으로 익혔어요. 2015년에 그 사장님이 한국으로 돌아가시면서 가게를 정리하게 되었어요. 그때 저한테 너라도 이 가게를 이어받아 보겠냐고 물어보셨어요. 임대료며 권리금이며 해서 $15만 필요했어요. 그동안 모은 돈과 남편이 건설 일하면서 번 돈을 합쳐도 $10만 밖에 안 되었어요. $5만 부족했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시어머니께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보내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고마워요. 70세가 넘은 어머니가 아들 며느리를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해주신 거니까요. 2015년 3월에 엄마 손 반찬이라는 이름으로 가게를 열었어요. 처음엔 혼자 다 해야 했어요. 새벽 5시에 나와서 재료 준비하고 반찬 만들고 손님 응대하고 청소하고 밤 10시에 문 닫고 나면 녹초가 되었어요. 매출도 처음엔 하루 $200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임대료가 월 $4,000인데 재료비, 인건비까지 생각하면 적자였어요. 정말 그만둘까 생각한 적도 많았어요. 하지만 조금씩 단골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모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여기 콩나물 무침 진짜 맛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났어요.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김 이모를 첫 번째 직원으로 고용했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김 이모도 저처럼 40대 후반에 미국에 온 분이에요. 서로의 사정을 아니까 더 끈끈하게 일할 수 있었어요. 사업이 조금씩 안정되면서 2017년에는 최 이모도 고용했어요. 3명이 함께 일하니까 훨씬 수월해졌어요. 반찬 종류도 늘리고 김치도 더 많이 담글 수 있게 되었고요. 2018년, 2019년에는 정말 장사가 잘 되었어요. 하루 매출이 $500 넘는 날도 있었고 월 매출이 $15,000까지 나왔어요. 그동안 빌린 돈도 조금씩 갚을 수 있었고 생활도 좀 여유로워졌어요. 그런데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3월부터 맨해튼에 사람이 확 줄었어요. 재택근무 때문에 직장인들이 안 나오고 관광객들도 없어지고 하루 매출이 $100도 안 나오는 날이 많았어요. 더 큰 문제는 한식당들이 문을 닫기 시작한 거였어요. 저희 주요 고객이었던 식당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으니까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월 매출이 $5,000도 안 나왔어요. 임대료 $4,000는 계속 나가는데 매출은 없으니까 정말 막막했어요. 직원들 임금도 제대로 못 줬어요. 김 이모와 최 이모한테 정말 미안했죠. 이모, 우리 다 같이 힘든 시기니까 조금만 참아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두 분 다 이해해 주셨어요. 정부에서 PPP 대출이라는 것도 받았어요. $5만 정도 받았는데 그 돈으로 몇 개월은 버틸 수 있었어요. 2021년부터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백신이 나오고 사람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매출도 회복되었어요. 하지만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는 아니었어요. 그 무렵 아들 문제로 또 한 번 큰 타격을 받았어요. 저희 아들이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온라인 수업 때문에 집에만 있다 보니까 게임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잠도 뒤바뀌고 학교도 제대로 안 가고 성적이 엉망이 되었어요. 남편이랑 매일 싸웠어요. 당신이 아들한테 관심을 더 가져야 한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무슨 관심을 더 가져. 이런 식으로요. 아들은 아들대로 반항이 심해졌어요. 엄마는 맨날 가게 일만 신경 쓰고 나한테는 관심 없으면서 돈만 벌면 뭐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사실 아들 말이 맞았어요. 저는 정말 가게 일에만 매달려 있었거든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느라 아들과 제대로 대화해 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였어요. 그래서 2022년에는 가게 운영 시간을 조금 줄였어요. 원래 밤 10시까지 열었는데 9시에 문을 닫기로 했어요. 매출은 좀 줄었지만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을 만들려고 했죠.
하지만 몸은 이미 많이 상한 상태였어요. 2022년 여름에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가 지금처럼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수술을 권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수술을 받으면 최소 2개월은 일을 못 하잖아요. 가게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직원들 생계도 있고. 그래서 참고 일했어요. 2023년에는 손목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손목 터널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반찬을 묻히고 자르고 하는 반복적인 동작 때문에 생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밤에 잘 때 손목이 저려서 잠을 못 잘 때가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붓고 아파서 주먹을 제대로 쥘 수도 없어요. 의사가 이런 일을 계속하면 안 된다고 계속 말해요. 하지만 이 일 말고 뭘 할 수 있겠어요? 57세의 나이에 영어도 서툴고 다른 기술도 없는 제가요. 지난해에는 정말 큰일이 날 뻔했어요. 어느 날 아침에 가게에서 반찬을 만들다가 갑자기 가슴이 아프고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김 이모가 119를 불러서 응급실에 갔어요. 다행히 심장에는 문제가 없었고 스트레스성 흉통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날 정말 무서웠어요. 이러다가 죽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살다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건강을 다 잃고 돈을 벌어서 뭐해? 하지만 아직 그만둘 수는 없어요. 아들이 대학교 4학년인데 졸업할 때까지는 뒷바라지를 해야죠. 한국에 계신 시어머니께 빌린 돈도 아직 다 못 갚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온라인 주문도 받기 시작했고 배달 서비스도 시작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배달 주문이 많이 늘었거든요. 김 이모와 최 이모한테도 더 많은 권한을 주려고 해요. 제가 없어도 가게가 돌아갈 수 있도록요. 사실 두 분이 저보다 반찬을 더 잘 만들 때도 있어요. 올해는 아들이 대학을 졸업해요. 컴퓨터 관련 전공이라서 취업 전망도 괜찮은 편이고요. 아들이 취업하면 제 부담도 많이 줄어들겠죠. 장기적으로는 가게를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싶어요. 지금은 제가 모든 걸 직접 해야 하는 구조인데 시스템을 만들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싶어요. 프랜차이즈로 확장하는 것도 생각해 보고 있어요. 물론 지금 당장은 어려운 일이지만 언젠가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가끔 후회할 때도 있어요. 그냥 한국에서 살았으면 어땠을까? 굳이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있었을까? 하지만 아들을 보면 다시 힘이 나요. 아들이 영어도 잘하고 미국 문화에도 잘 적응하고 좋은 대학에 다니는 걸 보면 그래도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1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일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죠. 요즘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가게에 가요. 여전히 힘들지만 이제는 좀 다른 마음으로 일해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마음으로요. 손님들이 이모, 오늘도 맛있는 반찬 주세요라고 할 때 정말 뿌듯해요. 제가 만든 음식으로 누군가가 행복해한다는 게 신기하고 고마워요. 김 이모, 최 이모와 함께 일하는 것도 즐거워요. 3명이 함께 수다 떨면서 반찬 만들 때가 제일 행복해요. 가족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앞으로 몇 년 더 이 일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하고 싶지만 언젠가는 그만둘 날이 올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 가게를 김 이모나 최 이모한테 넘겨주고 싶어요. 저처럼 열심히 일할 사람들이니까 잘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목표예요.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것도 밤 9시까지 일하는 것도 이제는 제 인생의 일부가 되었어요. 힘들지만 후회는 없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